좀 할 때쯤에 식욕 억제제를 먹게 됐어요. 한 1년 반, 2년 동안 처방을 해서 먹었어요. 먹었을 때는 그냥 삼시세끼만 이렇게 조절해서 먹었는데 또 식욕 억제제를 딱 끊고 나니까 20 몇 킬로가 또 쪘던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심각해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 부쩍 늘어난 체중 때문에 이젠 혼자 힘으론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수시로 찾아오는 변의. 화장실을 다녀오면 곧바로 허기가 밀려온다는데요. 과연 그의 비만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66cm의 키에 체중은 120kg을 육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한님이신가요? 네. 비만 때문에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는 대한 씨. 혼자 힘으론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주치의인 비만 치료 전문가 박계영 교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비만 상태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43.5로 3단계 비만, 고도 비만에 해당이 되세요. 모든 체성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 복부 비만의 기준인 허리 둘레 측정 결과 무려 128cm, 50인치가 넘습니다. 그리고 비만에 따른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있으시고 관절염, 요통, 그리고 수면 무호흡도 있으셔서 지금 동반 질환까지 고려했을 때 비만에 대해서 바로 적절한 평가와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이십니다. 비만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체질량 지수로 비만도를 구분하는데 암의 병기처럼 단계가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BMI 30 이상일 때 당뇨병은 44%, 고혈압은 75%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BMI 25 이상 비만부터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이는 고도비만 지점인 35 이상부터 급증합니다. 특히 국내 대규모 연구에서 암 진단 전에 고도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체중군에 비해서 2차 암 발생 위험이 무려 41%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지방간은 물론 뇌졸중에서 암까지 비만이 무서운 건 이런 합병증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남들과 같은 보통의 삶,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이토록 힘들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키도 작은 상태에서 살이 찌다 보니까 어디 가서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 겉모습만 보고 그만 쫓겨나고요. 사회생활이 거의 좀 마비가 됐습니다. 약간 내려놓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좀 마음이 좀 우울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 무거운 몸과 마음을 떨쳐내고 대한 씨, 하루빨리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데요. 이제 비만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만병의 근본 원인이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는 여러 관련 진료과 교수들이 모인 다학제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환자마다 비만에 동반되는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 맞춘 개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과가 함께 협진해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치료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만은 이제 단순한 체중 감량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비만 치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가정의학과 박계영 교수와 함께 외과, 내분비 대사 내과, 전문의까지 총 3개 진료과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고 향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각 분야별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자가 갑자기 최근에 체중 증가가 많았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과적으로 2차적인 원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체질량 지수가 40이 넘기 때문에 고도 비만에 해당되는데 약물적인 치료는 안 되기 때문에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가장 효과적인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첫 번째가 위소매절제술이 있고요. 두 번째 위우회술이 있는데요.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고 완치로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반복되는 요요로 완치가 어려운 만큼 해마다 국내 비만 환자 수는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 비만 환자들에게 겨울은 더 가혹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김 기자 씨는 집에 머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고미 할머니 왔다. 우리 고미도 살이 많이 쪄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이게 관절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약 먹자. 이리 와. 고미 이리 와. 일로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앉아. 가족들이 모두 나간 이 시간 집에는 아픈 반려견과 단 둘뿐입니다. 아유, 얘를 보면은 나와 똑같이 아프니까 얘도 말도 못하고 그런 짐승이라 너무 서글프고 불쌍해요. 아이고, 너도 이렇게 아프니? 할머니랑 똑같이 아프다. 아이고. 몸이 아파 서러운 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 둘 다 이렇게 집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된 건 바로 살 때문이었습니다. 몸은 둔해지고 잘 움직이지 않으니 체중만 자꾸 느는 악순환. 옷 사러 갈 때가 굉장히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요. 살 빠졌으면 예쁜 옷도 입고 그랬는데 예쁜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젊어선 체중 50kg을 넘겨본 적 없다는 날씬한 몸. 40대까지만 해도 비만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이젠 살 때문에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망설여진다는데요. 아이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찾아오는 통증. 날이 추워지니 무릎 관절이 또 말썽입니다. 살이 찌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러는지 굉장히 아프고 막 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왼쪽은 연골 시술을 하고 4기, 이쪽은 3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증이 심해지면서 5년 전 한쪽 무릎은 연골 수술까지 받게 됐는데요. 살을 빼리라 다짐을 했건만 다이어트는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오히려 체중은 늘고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소화기내과를 갔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배꼽 밑이 뜨끔뜨끔 아프다고 그랬더니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이제 그 검사 내용이 나왔는데 복마감으로 이제 나왔어요. 복마감 4기로. 충격적인 4기암 진단. 암세포가 퍼져 이미 주변 장기들을 덮었던 상황. 대장과 소장 일부를 절제하고 난소와 자궁까지 적출해야만 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진행됐는데요. 수술 부위가 넓다 보니 회복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